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5월 1일 월요일입니다. 5월을 시작하면서 5월 한 달 동안에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이 5월 1일 월요일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국내 4월 수출 관련된 부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14.2% 감소한 496억 달러를 기록을 했어요.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실은 좀 수출 좋지 못하고 무역 수지도 좀 적자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요번에도 좀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입니다. 그렇지만 이제 좀 다행스러운 건요.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이 10.4% 감소했고, 특히 이제 이 감소율 자체가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감소율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어느 정도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다. 이렇게도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업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살펴보니까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업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4월에도 수출 감소에 가장 좀 큰 요인이었고, 자동차 수출은 지금 3개월 연속 55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등의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, 선박 역시 수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반 기계 같은 경우도 인프라 설비 투자 확대가 미국이나 EU 뭐 이쪽 중동 쪽에 계속적으로 되고 있으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뭐 종목들에 대해서는 힌트를 얻어갔으면 좋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FOMC 회의입니다. 5월 4일 날 새벽에 FOMC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, 이 부분이 이제 또 5월 한 달에 주식시장에는 중요한 향방을 가를 텐데요.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.25% 인상할 가능성이 80% 이상이고,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한 10에서 20% 정도 된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6월 회의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한 60%대 이상 되고요. 0.25%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한 20% 정도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계속적으로 FOMC 회의, 그리고 금리, 이런 부분들,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잡히느냐,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서 계속 긴축을 해야 되느냐, 이런 부분들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뭐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뭐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,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이번 주에는 5월 3일에 그리고 5월 4일에 FOMC 회의에 금리 결정이 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. 사실 세린메이라는 그런 얘기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, 올해 유독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. 그러더니 4월 마지막 주, 지난주에 좀 주식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는 또 FOMC 회의에서도 0.25% 정도 무난하게 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오히려 뭐 크게 문제 없이 좀 안정적으로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세린메이라는 말이 예전부터 정말 있던 말이에요. 근데 5월에 주가가 정말 뭐 약세를 보였냐?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또 항상 누구나 똑같은 방향으로 얘기하면은 틀리기가 마련이죠.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세린메이 일단은 굳이 지금 상황에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이제 지난주에 시장이 좀 좋지 못했었는데 2차 전지 업종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, 그리고 또 SG증권발 수급 이슈로 일부 기업들의 좀 주가가 급락하고,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악재로서 작용을 했는데, 그 이후에 이제 목요일 날 양봉, 그리고 금요일 날 뭐 음봉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코스피가 2,500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좀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주에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 주 주식시장 뭐 저점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요, 아마도 61선 라인, 뭐 계속적으로 지지 라인으로는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, 고점 라인은 뭐 다시 한번 뭐 2600선 회복을 기대하지만 그래도 한 2550선 정도, 이 정도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있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FOMC 회의 이후에 사실은 뭐 이제 큰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
실적이겠죠. 그래서 1분기 어닝 시즌, 1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1분기 실적을 보면서 또 2분기에 더 좋아질 그럴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앞서서 이제 살펴봤던 4월에도 수출이 잘 됐던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. 5월 5일 금요일 날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휴장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화, 수, 목 거래일 자체가 좀 짧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래일 자체 짧은 거를 감안해서 앞서서 이제 좀 예상 지수 밴드도 박스권 관점에서도 좀 짧게 잡아드렸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수목 3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쩌면 좀 콩밭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까지도 또 3일 쉬고 금토일도 또 쉬고 뭐 그래서 중간에 뭔가 또 뭐 연차 같은 거 붙여서 쉬고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. 그런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좀 그냥 좀 마음을 뭐 편하게 가져가도 괜찮을 그런 한 주다.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종목들을 좀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. 이제 5월 첫날이니까 5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기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다시 또 살자리에 다가오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89,7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또 지난 금요일날 2%대 하락을 해주면서 다시 또 살자리가 오고 있고 1분기 글로벌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고 중장기 재무 목표 및 투자 계획으로 2026년도 판매 대수 401만 대 그리고 영업이익 12조 원, 이익률은 9% 정도 이 부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목표기 때문에 달성을 할지 달성을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이 부분을 달성을 한다, 달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그 꿈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가는 충분히 10만 원대 이상은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면 사야 된다.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딱 다시 또 밀려오고 있잖아요. 최근에 보면은 2022년도, 2023년도 들어서 21선을 뭐 이탈한 게 딱 한 번 있어요. 3월 달에. 그거를 제외하고는 21선 근처에서 샀을 때 실패는 없다. 그리고 뭐 이탈을 하면 더 싸게 사면 더 좋은 겁니다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아 다시 한번 뭐 84,000원, 83,000원 그 아래 온다면은 또 떨어지면은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역시 뭐 좋다고 하니까 또 떨어지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용기 있게 매수하시면은 충분히 10만 원대 이상에서 팔 수 있다.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수출이 좀 뭐 좋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. 두산 바켓 같은 기업 실적이 좋으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업들 보면은 앞서서 이제 기계나 이쪽도 수출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5일선, 11선 정도 조정 보일 때 매수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두산 바켓은 6만 원대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. 역시 마찬가지로 한 20% 정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5만 원 정도 뭐 아래서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겠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호텔신라도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. 그래도 지난주에 나름대로 좀 상승률이 또 좋았던 기업입니다. 1분기 실적 발표 이미 했고요. 1분기 영업이익이 345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1분기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증가됐던 부분에 역시 포인트를 맞춰보면 되고, 그러니까 지금도 연휴잖아요. 그래서 뭐 해외여행이라던가 뭐 국내 여행 엄청나게 가는데 결국은 공항점의 면세점 매출 회복 그리고 또 중국의 이런 관광객들 면세점 실적에 대한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호텔신라도 10만 원대 이상 가야 된다.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삼성그룹주들 좀 본다면요. 삼성 SDI 다시 또 매력적인 가격으로 왔습니다. 69만 원대인데요. 2차전지 쪽이 이제 지난주부터 좀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은 2차전지에 대해서는 앞서서 봤을 때 역시 수출을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그 이후에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다.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살 수 있는 자리가 5월 달에 왔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세린메이보다는 2500선 또는 그 이하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
대응을 한다면은 5월에도 여러분들 좀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 주일 동안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.